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서울라이프치과 원장 김신근입니다. 오늘은 신비치료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비치료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범위가 광범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예뻐 보이는 치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파절이라든지 충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앞니가 또는 보이는 부분에 치아가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그 부분을 만족스러운 느낌의 치아 형태로 바꿔주는 치료를 신비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넓게 봐서는 이제 교정치료도 신비치료에 포함되긴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주로 보철이라든지 라미네이트 등의 치료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장 흔히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앞니가 조금 벌어져서 오신 환자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앞니가 벌어지는 게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무는 게 습관이, 빼서 무는 습관이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테마가 생기기도 하는데, 앞니가 벌어지는 것은 치료 방법이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라믹으로 또는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덮어서 씌우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는 이제 레진으로 옆면에 붙여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레진으로 양쪽에서 붙여줘서 앞에 사이의 공간을 막아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벌어진 공간은 레진 정도로만 치료를 해줘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치아에 삭제를 어느 정도는 가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비침습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치료를 했을 때 일부 시릴 수도 있고요. 흔히들 보셨을 텐데 이제 라미네이트가 탈락이 돼가지고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다 라미네이트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응증에 따라서 앞니가 너무 윗니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합이 되고 벌어진 양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레진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과거에 오래전에 앞니제에 보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보철을 그 당시에는 잇몸 라인에 맞춰서 딱 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잇몸도 내려갈 수 있고 다른 여러 원인들 때문에 변연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밑으로, 잇몸 밑으로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철을 통해서 심미적인 개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니 치아에 했던 보철이 이제 오래돼서 이제 잇몸도 많이 내려가고 밑에 검은색, 붉은색 라인도 보이고 이런 환자분 케이스였는데요. 기존의 보철을 제거하고 안쪽에 있는 충치와 파절 라인을 충분히 제거해 준 후에 새로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특히나 아래 치아가 약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재료를 선택해서 심미적으로 수복해 준 케이스고, 케이스 수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잇몸에 붉었던 부분들도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검게 비쳐 보였던 부분들도 없어져서 환자분이 만족했던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잇몸이 보철 라인이 맞지 않으면 치석이 많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밑에까지 닦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잘 닦아도 다시 끼기가 쉽기 때문에 잇몸이 붓게 되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잇몸 라인에 맞게 딱 보철을 제작해줘서 안쪽이 닦기가 좀 더 용이하고 음식물 끼는 거를 막아준 경우에 잇몸 상태도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는 앞니가 조금 파절돼서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원래는 앞니의 수복만을 원하셨던 분인데,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신 다음에 다른 치아들도 혹시 심미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보신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치아가 굉장히 많이 파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는 힘이 좀 세거나 딱딱한 거나 질긴 거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치아가 많이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절도 많고 이제 이런 경우도 회복이 되겠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저희가 어떤 치아가 어느 정도 파절되어 있는지, 신경까지 이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무는 습관이라든가 파절면으로 인해서 무는 높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미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와 같이 전체 치아들 중에 파절된 부분 치아들을 심미적인 지르코니아로 수복을 해주었고, 특히나 앞니 부분에 많이 잇몸이 내려가는 부분에는 핑크 포셀린이라고 해서 잇몸 색깔의 레진을 사용해서 심미적으로 회복해준 케이스입니다. 씹는 기능도 물론 회복될 뿐더러 앞니 보이는 부분이 이미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핑크 퍼슬린은 꼭 이렇게 보철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임플란트라든가 미를 뺀 지가 오래돼서 잇몸이 많이 퇴축되어 있는 분들 또는 딱딱한 잇몸이 좀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핑크 퍼슬린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 경우에서 만약에 잇몸이 이식이라든지 다른 뼈 이식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술식이 좀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포셀린으로 충분히 심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바이시라고 해서 이가 파절됨으로 인해서 원래 물었던 높이보다 이 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씹는 기능도 충분히 회복이 안 되고 음식물 끼는 거나 이런 것도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잇몸 상태도 좋지 않았던 분인데 보철을 통해서 씹는 높이도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켜주고 양치나 이런 음식물 제거도 용이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잇몸 건강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룬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치아 신미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신미치료는 꼭 이렇게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치아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누구나 오셔가지고 치료해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와 같이 어떤 치료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어울릴 것인지를 고려해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